통관 절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외 이해가 보세 창구를 해서 하든 그런가 봐요. 바로 하든 그 통관이 있는데 그 통관의 의미가 정식 통관하고는 좀 많이 간소화된 건지 똑같은 건지 그거를 좀.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보고 프로세스를 살살 설명. 전자상거래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전자상거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상거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통관의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 통관의 개념은 아니고요. 전자상거래 가지고 약간 이제 간략, 그러니까 한국 용어로 따지면 목록 통관 개념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이제 신고만으로 끝납니다. 신고만으로 끝나는 거고 단지 일반 통관에 준하는 검역이나 이런 것들로 넘어가야 되는 대상들이 아까 전에 뭐 쭉 하셨던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건들에 대한 성분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 검역의 이슈로 넘어가는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화장품도 이제 저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누구나 그냥 브랜드를 보면 상품을 보면 아는 상품을 소싱을 해서 판매하시면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따로 비준을 안 받아도 비안을 안 받아도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중국 세관에서도 상품을 보면 아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체 브랜드나 자체 상품으로 가지고 가시면은 받으시는 게 조금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좀 안 받는 식으로 가려고들 많이 하시죠. 그 랜덤으로 다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것을. 그렇긴 한데 이제 한 번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면 타겟이 돼요.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는 가급적이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면 CFT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안 받아야 된다는 거. 받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리적인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받으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소싱 형태로 가시는 분은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저 지금 전자상거래 하고 있는 블루아시아 이기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한 3-4군데 정도의 보세부에 직접 물건을 보내고 저희는 이제 집화 방식, 유화 방식 이 양거 2개 방식을 지금 다 쓰고 있는데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그 비안이라는 거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고 그쪽에서 검사를 합니다. 먼저 그 검사 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한 10일. 근데 제가 보통 해보니까 길면 한 20일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뭐 한 팔레트 정도의 화장품을 보낼 건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보는 거는 위생 허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보는 게 자기네들이 물건을 먼저 언제 도착을 하면 그 샘플링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독성 검사를 해요. 그런데 그 비용이 화장품의 경우에는 한 이민폐로 약 1,000위안 이상, 뭐 2,000위안이 넘을 때도 있고요. 그건 색조냐 아니면 뭐 기초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 샘플링을 하면서 제품 몇 개를 수거를 합니다. 네, 수거를 하는데 그 수거를 행용세라는 명목으로 다시 세금을 저희한테 물려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딱 한 번만 한 제품을 하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 정조에서 처음에 그때는 이제 그 닝보나 이게 활성화가 되기 전에 제가 정조에 먼저 물건을 보내보니까 그때 좀 비용이 상당히 비쌌었는데 닝보에 나중에 다른 유사 제품 그러니까 뭐 정조에 처음에 마스크팩을 보냈고 그 같은 브랜드 회사의 다른 제품을 닝보로 보내보니까 비용이 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기타 플랫폼들이 닝보로 가는 이유는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위생 허가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지만 이 독성 검사를 비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거쳐야 되는데 보세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그 기준이 뭐가 다르냐면 검사하는 방법, 그다음에 검사하는 기간, 그다음에 검사하는 비용.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저희도 좀 자주 우왕좌왕하고 그런 게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매뉴얼 같은 걸 혹시 가지고 계시고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물건을 제가 보내보니까 정조 예를 들자면 화물기로 보내요. 스페이스 부킹한 자리를 미리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규격을 맞춰서 팔레트 작업을 해서 물건을 보내면 비용이 실제로 배로 보내는 것보다 더 싸요. 예.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는 오히려 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공이 훨씬 더 좋고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저는 항공을 굉장히 선호하고 컨테이너로 이제 뭐 배로 보내거나 이런 경우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재고 부분을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는데 저희가 이제 노하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 뭐 배가 혹시 뭐 장점을 더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질문하셨던 코스트 관련된 부분은 매뉴얼로 돼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도 이제 해서 쭉 안내해드리고 할 때는 그러니까 같은 해관이라도 또 틀려요. 이때 틀리고 저때 틀리고. 가지고 정말 얼마의 코스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진짜 그때 달라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내고도 돼요. 자주 하면 또 깎아줘요 거기 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저 미국에서 들어가는 저희 커스터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 업체 같은 경우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비안을 할 때 상품에 대한 전 상품을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파는 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실제 중국 사이트에 올라간 상품이 3,500건 정도 되거든요. 그 3,500건에 대한 모든 그 성분표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다 해서 한 방에 끝내고 그 업체가 사전에 신고한 상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 뭐 터치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광저우 회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